네, 안녕하세요. 토요지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156강 에어척 부품, 피스톤 바디,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투상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에어척 부품, 피스톤 바디,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투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KS 규격, 대칭 제도, 반단면도, 부분 확대도, 해칭 등의 작성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일반 공차, 끼워 맞춤 공차, 주소 작성 방법도 각각 설명드리고요. CAD는 2024 버전 요걸 활용할 거지만 사실 CAD는 제가 단축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버전 상관없이 작업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 CAD 명령어 단축키는 뭐 이런 거 이상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 그쵸?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여기 세 가지 있는데 좀 많이 봤던 내용 중일 텐데요. 항상 도면을 보시면 이제 주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도면 해독을 할 때요. 그래서 이제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과 라운드 못따기 형상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 형상을 제도할 때는 대칭 중심으로 이제 한쪽을 먼저 완성하고 나머지를 대칭 복사해서 이제 완성하도록 합니다. 이번 도면 같은 경우는 여기 앞서서 반단면도라고 써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 확대도에서 이제 치수를 기입하는 경우에 확대된 형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열만큼 치수도 커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림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특성창 이용해서 치수를 이제 실척, 그러니까 이제 1대1 척으로 이제 상태를 되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특성창에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도면이고 오른쪽은 도면 양식입니다. 양식은 CAD 파일 DWG로 제공할 거고 왼쪽에 도면은 PDF 파일로 제가 제공할 겁니다. 자, 도면 보시면 피스톤 바디고요. ALDC6이라고 써 있는데요. 요거 재질은 처음 보시죠? 요거는 알루미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원소 기호다 그죠? AL. 그 다음에 이건 다이캐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이캐스팅으로 만들어진 알루미늄 합금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재질은 그렇고 에어척 부품이고 도면은 지금 삼각법으로 그려져 있고 1대1로 지금 이제 척도는 만들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주소 내용 잠깐 보면 이게 이제 기계로 전체 가공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고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가 라운드는 R3, C1이네요. 그러니까 C1 R3고 일반 못따기는 우리가 도면상에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가공해서 일반 못따기 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요 내용은 제가 여기다가 그냥 넣어놨죠 미리. 예, 요거는 작성은 따로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우린 도면 부분 한번 보시죠. 도면 부분 보면 딱 보시는 것처럼 요게 반단면도네요. 그러니까 한쪽은 내경이 보이는 부분, 한쪽은 외경만 보이는 부분이에요. 반단면도로 그렸어요. 반단면도로 그리면 이게 장점이 이런 거죠. 내외경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이것도 내외경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도 이게 도면의 특성이 위아래가 완벽하게 대칭인 경우는 가능하겠죠. 대칭이 아닌 경우인데 이렇게 반단면도로 그려버리면 조금 그러니까 도면 해독을 좀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대칭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자, 여기는 내경 부분이고, 그쵸? 해칭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외경 부분이라고, 그건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A하고 B가 되어 있고, 디테일 A는 스케일이 2배로 커져 있고, B도 스케일이 척도가 다 2배로 커진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2배로 확대돼서 이렇게 나와 있고, 요게 또 2배로 확대돼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 형상이에요. 요게 이제 부분 확대도다, 그죠?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도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거 확대해 놓고요. 자, 이게 대칭인 형태니까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대칭 형태는 그림 중에 한쪽을, 그러니까 이게 위쪽이든 밑에 쪽은 하나 그려가지고 이걸 밀어시키면 되는데, 이게 형상적으로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바깥쪽 아웃라인을 먼저 그리거든요. 아웃라인. 그러면 아웃라인 그림이 사실 이게 밑에 쪽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X라인이라고 해서 긴 선을 만들어 놓고 밑에 부분을 완성할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을 여기를 먼저 완성하고 얘를 대칭으로 위로 올려서 이제 위쪽으로 완성하고 그 다음에 내경 쪽 완성하고 도면을 이제 완성시킬 겁니다. 물론 부분 확대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X라인이라고 해서 무한대선 이용해서 콩 찍어서 수평 수직으로 놓고요. 자, 여기 원점을 저는 여기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수평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제가 CAD 뭐 X라인으로 뭘 합니다. C를 누릅니다. L을 누릅니다. 뭐 아니면 CH 특성창을 엽니다. 이런 것들을 그죠? 여기 있는 설명을 여기 명령어 단축키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의가 지금 강의는 156강이에요. 그죠? 156번째예요. 그리고 실무 강의이기 때문에 CAD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 시간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CAD를 접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CAD를 보고 따라하겠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제 오토캐드 2D라고 하는 강의가 있어요. 오토캐드 2D라고 하는 강의가 아주 기초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마스터해 주시고 실무로 오시든 기계 제도로 오시든 이렇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D 강의가 50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 반드시 먼저 선행학습을 해주시고 오시면 돼요.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이 강의 먼저 선행학습하시고 지금 이제 여기 실무 강의 들어오셔도 괜찮겠다는 거. 그거 제 희망사항입니다. 자, 여기 원점 여기 그렸고요. 됐죠? 껍데기 먼저 그리는데 전 밑에 부분 먼저 그린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가 20이고 38이라는 숫자가 보여요. 옵셋으로 20이라고 먼저 주고 얘를 오른쪽으로 확대하고 엔터 38이라고 주고 또 맨 뒤를 위로 보내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마디는 지금 여기 마디를 두 개를 우리가 지금 그린 거예요. 자, 지름 쪽의 껍데기를 보니까 42파이가 있고 36파이가 있어요. 맞습니까? 우선은 옵셋으로 42 나누기 2 절반으로 수평을 밑으로. 요 선이 결국 어느 선입니까, 여러분? 요 라인이죠? 요 라인 그리신 거죠, 지금? 요 라인 그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 이제 요렇게 노치 부분, 홈 부분이 하나 보입니다. 맞죠? 근데 그 홈이 9mm 떨어진 중심에서 이 홈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옵셋으로 요거 지금 중심선입니다. 자, 옵셋으로 9라고 주고요. 얘를 찍어서 왼쪽으로. 요게 중심선이죠. 여기 중심선. 요 사이의 폭은 상단에 있는 A라고 하는 부분이 가보면 A라고 하는 그 부분의 폭은 4.7이에요. 여기 중심에서 좌우로 4.7만큼, 그러니까 4.7 절반씩 해서 4.7을 만들 거예요. 됐습니까? 자, 옵셋으로 해서요. 47 나누기 20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옵셋에서는 나누기가 소수점에 나누기가 안 되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각각 10을 곱해가지고 47 나누기 20. 이 뜻은 4.7 나누기 2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엔터 치고 9mm 옮겼던 걸 클릭하고 왼쪽 클릭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요 사이 지금 두 개 그린 게 어느 부분입니까? 요거 지금 그리신 거예요. 요 부분 안 헷갈리시죠? 아직? 예. 그 다음에 한쪽에 있는 이 깊이 홈의 끝부분은 지름이 36파이라고 합니다. 옵셋으로 36 나누기 2라고 해주세요. 중심을 밑으로 그려줍니다. 자, 요 그림이 이제 조금 연상이 되시나요? 이거 지금 어떤 부분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요. TR 엔터. 얘하고 얘 중심에 놓고요. 엔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 사이를 띄워주시면 형상을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우리 요쪽 그렸고요. 자, 또 트림으로 양쪽을 이렇게 잡아서 요거 잡고 엔터 이렇게 띄워주시면 뒷부분의 형상을 얼추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요거 따라오시면 우리 밑에 부분 그린 거예요. 자, 그리고 앞부분은 지름이 34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옵셋으로 34 나누기 2라고 해주십시오. 수평을 밑으로.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잡아주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얘도 한편으로는 준공된 축 형태예요. 물론 피스톤 바디이긴 하지만 어쨌든 형상적으로는 축이에요. 그죠? 파이니까. 그래서 이제 축 같은 건 그릴 때 제 같은 경우는 수직선을 잘 안 지우고 수평선 위주로 많이 지워요. 요게 요런 스타일로 일단 한번 따라만 해보세요. 요게 장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선은 이해해 주세요. 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없어요. 제 스타일은 요렇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컨트롤 S로 전화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따라왔고. 자, 그러면 껍데기 형상은 끝났나요? 껍데기 형상, 예, 끝났어요. 예, 껍데기는 끝났어요. 됐죠? 자, 그럼 요 부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C 못따기가 있고 2고 요거는 지시가 없죠. 도시되고 지시 없는 C는 1이고 R은 3예요. C1, R3. 자, 챔퍼, CHA 엔터, D 엔터, 숫자 2라고 주고 엔터. 얘 찍고 얘 찍어서 C2 만들어주고 X라인 이용하셔서 여기 끝점 찍어서 수직선 하나 올립니다.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요거 양쪽 끊어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바깥쪽 아웃라인 끝났죠? 요건 중심선이니까 이따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긴 C1이 있습니다. 챔퍼, D 엔터, 1, 엔터. 요거 C 잡아주고 X라인으로 여기 끝점 찍어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마찬가지 트림으로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확대가 돼요.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뒷부분, 밑에 부분은 완성됐고 앞에는 요거는 여기가 이제 R3겠죠. R 값이 없죠. 예, 맞아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목각기 또는 필렛은 R3라고 하자 그랬어요. F 엔터, R 엔터, 3이라고 주고 얘 잡고 얘 잡아주면 사실 껍데기는 끝난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만큼 잡아가지고요. 밀어. MI 엔터 치시고요. 여기 중심 찍고 여기 교차 중심 똥콩 찍어서 윗부분도 그냥 완성해 버리시죠. 이렇게 하면 모양이 되겠죠.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요 수평선 기준에 엔터. 요 선은 필요 없는 선이죠. 여기도 필요 없고 왜냐면 위쪽은 내경이니까요. 까지 이해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선을 또 이렇게 끊어주면 내경에서 어느 정도 잡혔죠. 됐고 또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지우고 엔터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고 엔터 요거 C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트림으로 여기 경계 양쪽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내경 형태가 어느 정도 잡혔고 트림으로 마저 요거까지 잡아주시면 형상은 이렇게 완성이 됐을 거예요.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껍데기 형상은 거진 끝났다. 그죠? 네, 끝났습니다. 자, 내경은 24파이고 깊이는 26mm라고 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자, 옵셋으로 24파이 나누기 2라고 해주고 수평을 위로 엔터 26mm로 옵셋 값 바꿔주고 뒤에서 앞으로.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양쪽 요거 잡고 엔터, 요거 끊어주고 여기 끊어주고 여기 끊어주면 내경의 한 부분 완성했고 트림으로 요 밑에 부분을 끊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안쪽은 지름이 18파이, 22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는 여기 끝부분이다. 그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죠. A가 어딘지, B가 뭔지. 이런 형상은 우리가 이제 규격집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면, 요거는 KS 규격집,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용 규격집인데요. 오링, 원통이라고 해서, 오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어떤 형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형상은 여기 형상을 사실 제도할 땐 어떤 형상에서 이 사이즈를 찾아서 여기 부분에도 설계하고 제도를 해야 되고 그렇긴 합니다. 형상적으로는 얘가 축을 뭐라고 할까요? 축의 바깥쪽에 있는 거고 얘는 축의 안쪽에 그려질 거잖아요. 요 바깥쪽에 있을 때, 안쪽에 있을 때 여기 오링이 들어가는 홈 부분에 해당하고요. 바깥쪽은 요 부분이고 안쪽은 뭐 요런 부분이고 도면을 그렇게 찾으면 되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규격집을 찾아서 이걸 그리는 게 아니라 도면을 보고 그대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요. 우선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얘를 나중에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규격집을 보고 해당하는 위치의 관계를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 값을 찾아서 여기 p 값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찾은 데이터 값 가지고 그 다음에 끼워 맞춤 이런 값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시켜서 도면을 제도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도면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그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따라오셨죠? 여기는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오링이 들어가는 부분. 오일실이 아니고 오링입니다. 미안합니다. 오링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말 나온 김에 잠깐만 해볼까요? 그냥 얼렁뚱땅 내려가면 좀 그렇죠. 여기가 지금 치수상으로는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대문자 D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스몰 D고 스몰 D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 데이터상에서는 사실 D값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래는 찾기는 해야 돼요. 어딘가에서. 찾고 그 D값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요런 값들이 정해지거든요. 아무튼 얘는 지금 요 지름이 이게 아까 30 얼마였나요? 36이었죠. 36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여기서 찾아온 겁니다. 여기 P36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그러니까 아까 여기 대문자 D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아까 42였을 거예요, 아마. 요 42라고 하는 어떤 기준 데이터에서 그 기준 데이터 42 파일을 여기서 찾아서 P36을 적용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경 쪽은 아마 16하고 18로 되어 있었죠. 18하고 22mm로 되어 있었죠. 그 18하고 22라고 하는 데이터는 이 내경에 들어가는 축, 아까 여기 18파였을 거예요, D값이. 그럼 그 D는 18이고, 그러면 바깥쪽 감싸는, 그러니까 요 홈이 끝나는 요 안쪽 부분이 홈. 아이고. 잠깐요. 요렇게 돼 있을 건데 요게 18파이고요. 요쪽이 18파이면 요 18파이 기준에 여기 오링이 들어가는 요 부분은 요 18파이라고 하는 여기 이 기준에서 여기 22파이를 또 찾아가지고 여기 22파이를 적용하고 뭐 그렇답니다. 설명이 좀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또 차차 우리가 실제로 자격증 시험용 기준으로 이제 나중에 또 그림을 그리게 될 때 그때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규격집을 보고 얘들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이해하면서 도면을 우리 또 계속 끝까지 해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쪽은 지금 18파이고 22파이 두 개가 있습니다. 됐죠? 6mm 떨어져 있네요. 자, 그럼 옵셋으로 6mm를 띄워놓고요. 일단 하나. 자, 그 다음 옵셋으로 18에 나누기 2라고 해주고 수평을 위로 보냅니다. 우선은 보기가 이렇게 보는 게 낫죠. 트림으로 양쪽 끊어주고요. 요 사이에 지금 22파이가 요만큼 폭을 갖고 있다 그러죠. 요것도 B 부분으로 부분 확대가 되어 있네요. B 보니까 요거는 3.2라고 되어 있어요. 폭이. 맞습니까? 자, 그럼 옵셋으로 32 나누기 20으로 해서 수직을 왼쪽, 수직을 오른쪽. 그 다음에 옵셋으로 22 나누기 2라고 해서 수평을 위로 올리게 되면 요 모양이 나오겠죠.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양쪽을 잡아주고 엔터, 끊어주고 안쪽 끊어주시면 됩니다. 또 트림으로 위쪽까지 끊어주시면 이런 형상 나오겠죠. 얘는 중심 기준에 내경만 있는 거니까 트림으로 밑에 부분은 이렇게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얼추 그림이 나왔죠?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뭐 부분 확대로 넘어가서 뭐 하겠다. 근데 이거 그림이 사실 덜 끝난 겁니다. 뭐냐면 여기 부분 확대 보면 얘 사이즈 폭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끝부분에는 0.4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우리 도면상에서. 여기죠?
요 부분을 그죠? 요 부분 놓치는 부분도 가끔은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확대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아 여기 또 빠졌네 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 부분을 그냥 바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F 엔터, R 엔터 0.4라고 바꿔주고 얘하고 잡아주고 엔터, 얘하고 얘 0.4 잡아주고 엔터, 여기도 0.4 각각 다 잡아주셔야 돼요. 엔터 이렇게 잡아주셔야지 또 도면이 완성된다는 거 이해하십시오. 오링이 들어가는 홈 부분은 이렇게 사실 제도가 됩니다. 실제로도 만약에 자격증 시험용이라면 혹은 실무라면 이런 식으로 도면상에서 표현을 또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규격집을 이제 우리 일부분만 봤지만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각도가 사실 좀 존재해요. 90도에 그 플러스 5도에서 그냥 제로예요. 그러니까 90도에서 95도까지는 허용되는 범위이긴 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또 어떤 데이터 값도 있긴 한데요. 이런 건 다 생략하고 R값하고 여기 G값이 아까 그 폭이었어요. 아까 4.2, 3.7, 3.7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거는 또 그 부분 또 참조하면 되니까요. 일단 내용은 이렇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 도면으로 다시 넘어오시죠. 이해되셨나요? 자, 됐죠? 자, 그러면 형상적으로는 됐고요. 그러면 중심선들이 있으니까 이거 중심선들로 미리 바꿔놓죠. 도면층 들어가서 레이어는 중심선으로 바꿔놓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은 브레이크 BR 명령 이용하셔서 이렇게 끊어주고 앞뒤로 끊어주고요. 브레이크. 그 다음에 여기도 위쪽도 여기 끊어주고 뒤쪽도 여기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입니다. BR 엔터. 자, 나머지 불필요한 선들은 이레이저로 지워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워주시고. 되셨죠? 지금 여기 중심선이 이만큼 삐져나오긴 했는데 저라면 이건 이렇게 조금 원본 자체 조금 바꿀게요. 여기도 이만큼은 좀 끊어 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숨은선도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심선이 그렇게 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컨트롤 S 저장 한번 해주고. 자, 그러면 형상이 어느 추 만들어졌는데 저는 눈에 한 개 보이네요. 여기가 아까 C1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 입구 쪽에도 C1이 하나 보이네요. 치수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C가 1인 거예요. 챔퍼, D 엔터, 1 엔터 엔터, C1 하나 주고요. 선이 끊어졌죠. 익스텐드, EX 엔터 치고 R 잡고 엔터, 선을 밀어보내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L 엔터, 여기 끝점을 수직으로 하나 내려서 하나 선을 더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C가 시작되는 혹은 끝나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 선이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그 정도는 이해합시다.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고 그럼 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다 들어갔죠. R 값이. 자, 그런데 놓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가끔은 R 값을 안 넣더라고요. 쟤는 요거 이렇게 미리 하나 만들어 놨죠. 0.4라고 하는 R 값이 밑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요 부분 주의하세요. 요 부분 빠뜨리신 분은 가끔 계세요. F 엔터, R 엔터. 0.4 들어갔죠. 0.4입니다. 0.6이라 그랬나요? 0.4입니다. 얘 찍고, 얘 찍고, 얘 0.4예요. 얘 찍고, 얘. 자, 그 다음에 익스텐드, EX 엔터 치고, 요거 잡고 엔터, 선을 연장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R은 요렇게도, 여기도 표현이 돼야 됩니다. 0.4가. 됐죠? 자, 컨트롤 S로 또 저장해 주시고, 형상적으로 또 이상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하죠. 형상적으로 C 표현이 다 돼 있죠? 네, 다 됐네요. 형상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제 해칭까지 하고 그 다음에 부분 확대로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자, H라고 엔터를 치고요. 해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얘하고 그죠? 여기가 다죠? 그 다음에 안시 31번이고 좀 촘촘하게 줄 거니까 축척을 1이 아니라 0.5로 해서 바꿔주시면 좀 더 촘촘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해치를 닫아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해칭을 하고 여기 부분 확대하십시오. 그래야지 왜냐하면 부분 확대할 때 이 해칭선도 같이 당겨오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칭을 먼저 하고 끝으로 이제 부분 확대할 겁니다. 여기 지금 타원으로 엘립스 잡아놨죠. 여기 오링 들어가는 부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EL이라고 하는 엘립스 명령을 이용해서 자 여기 찍고 여기 얼추 찍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됐습니까? 됐죠? 이거 무브 기능 이용해서 중심을 여기 일단 한번 조금 올려 태우고 이 폭이 너무 좁죠? 여기 클릭해서 클릭하고 위쪽으로 하나 콩 붙여주죠. 그 다음에 감싸는 이 부분은 도면층 들어가서 가는 시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경계선은 다 가는 시선입니다. 됐고 요거 카피 하셔서요. 요거 중심을 콩 찍어서 얘도 여기다가 하나 콩 찍으시면 돼요. 자, 크기적으로는 요게 작아서 그죠? 클릭해서 요거 사이즈를 조금만 줄일게요. 그리고 무브 기능으로 요거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도면에 조금 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셨죠? 자, A 부분부터 부분 확대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백으로 이렇게 다 잡아주세요. 뒤로 이렇게 잡지 마세요. 백으로 잡으십시오. 아이고. 자, 이 클릭해서 뒤로 다 잡고 클릭 잡고 카피하십시오. CO 엔터 치고요. 콩 찍고 콩 찍어서 일단 하나 데리고 오고 여기로 여기 언저리 콩 찍고요. 부분 확대는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예. 트림으로 TR 엔터 치시고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중심 지우고
양쪽에 요 선 지우고 요거 지우고요. 해칭도 여러분 트리밍 되는 거 아시나요? 해칭도 요거 클릭을 하면 다 이렇게 해칭이 됩니다. 됐죠? ESC. 그럼 요거 부분 확대됐고, 요거 SC 엔터라고 해서 축척 들어가서요. 드래그로 다 잡은 다음에 엔터. 중심 하나 콩 찍고 2라고 해주시면 2배로 배척이 됩니다. 2배로 스케일이 커져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요거 됐고. 자,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요것도 백으로 잡고요. 카피 하셔서 쉬워 엔터. 아무데나 콩 찍고 땡기 일단 오고요. 클릭. 자, 그 다음에 얘도 트리밍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얘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중심선들도 마저 정리해버리죠. 그 다음에 해칭선 클릭하면 이렇게 해칭도 트리밍이 됩니다. 자, SC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경계 잡고 엔터, 아무데나 중심 콩 찍고 2배로 키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지겠죠. 이것도 2배로 키웠습니다. 2배로 키웠기 때문에 나중에 표현할 때 스케일도 2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거 영어로 제가 썼지만 이거 확대도라고 해도 됩니다. 혹은 부분 상세도, 뭐 어떤 표현을 쓰셨는데요. 한글 영어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냥 디테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케일이라고 했지만 여기다가 축척이라고 한글로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얘는 지금 중심선답게 안 보이죠? 요거는 특성창 잠깐 들어가서 요 선 자체를 한번 클릭해 주고요. 잡고 여기에 선 종류 축척을 요거를 0.5로 좀 낮춰주시면 중심선처럼 보일 거예요. 요건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됐죠? 일단 컨트롤 S로 저장해주면 형상은 잡았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치수를 주고 나서 이제 나머지 또 연결해서 하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습니다. 자, 치수는 작은 치수부터. 치수는 뭐 외경부터 줍니다. 그거 아닙니다. 치수 줄 때는 작은 치수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36, 40 이런 스타일로 주는 거예요. 18, 22, 34 이런 스타일로 주고 9, 20, 38 이런 식으로 작은 치수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경 치수 따로 외경 치수 물론 그 위치는 이건 내경 치수는 이렇게 하나 몰아놨지만 치수 줄 때는 작은 치수부터 큰 치수로 주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네, 그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 24 같은 경우는 한쪽만 치수 있죠. 저는 이제 이거 반단면도로 그렸을 때 어떻게 좀 주는 편이냐면 일단 요 내경 쪽에 있는 이 바깥쪽 요 선들 있죠. 요거는 미러 기능 이용해서 저 밑에도 한 개를 더 그려 놓을 거예요. 그럼 좀 치수 주기가 편하더라고요. 요거 일단 2개 미러로 시켰고요. 자, DLI 엔터 치시고 여기 끝점 찍고 여기 끝점 찍어서 24파에 당겨옵니다. 문자가 하나, 그다음에 2개, 3개 들어가는 간격이에요. 문자가 3개 들어간다는 간격은 요 사이 간격을 의미하고요. 요거 가지고 얘기합시다. 요 사이 문자가 3개 들어가면 얼추 한 12mm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건 12에서 한 15mm 정도 띄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등 간격으로 한 8에서 12mm인데 얘는 문자가 2개 정도 들어가는 간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문자가 3개 들어가는 간격 띄우고 두 번째부터는 문자가 2개 들어가는 간격으로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편해요. 그걸 일부러 막 여기 막 사이즈를 찾아가지고 이걸로 막 몇 미리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시간 낭비예요. 다만 문자 높이 가지고 여기 몇 개 들어가는 걸로 주고 차등을 줘서 여기 지금 이제 그 외형선에 가장 가까운 치수선이 제일 멀고 그 다음에 다 등 간격이라고 이해하시면서 치수 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DLI 엔터 치시고 안쪽에 있는 여기 쪽 바닥 부분 클릭하고 여기 있는 바닥 부분 또 클릭하고 요게 36파입니다. 문자가 2개 들어가는 간격. 2개 정도 이렇게 하면 들어가겠죠? 확실히 여기하고 여기 간격 차이는 눈에 보이죠? 네, 맞아요. 눈에 보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할 필요 없이. 자, 여기 끝에 찍고 여기 끝에 찍어서 이거는 42mm입니다. 42파입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이상 없고. 자, 여기 지시선으로 C2 하나 넣어볼까요? 자, L 엔터 치시고요. 자, 여기 중간점 콩 찍고 여기 언저리 콩 찍고 여기 이 상태에서 엔터 2번, 그 다음에 대문자 C에 2 엔터 한 번, 2번 주시면 됩니다. 이상 없고. 자, DLI 엔터 치시고 여기 끝점 하나 콩 찍고 중심 하나 콩 찍어서 요거 9mm 문자가 3개 들어가는 간격 됐고 엔터 얘 찍고 요거 찍어서 요거 20mm 문자가 2개 들어가는 간격으로 띄워주시고 엔터 끝과 끝을 찍어서 요건 얼마입니까? 38mm입니다. 문자가 2개 들어가는 간격으로 띄워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중심선, 요거는 필요 없는 보조선이죠. 요거 이레이저 지우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은 18mm입니다. DLI 엔터 치고 미리 제가 미러 해놨죠. 요거 찍고 요거 찍어서 18mm 하나 넣어주고요. 문자가 하나, 2개, 3개 들어가는 간격으로 띄우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26mm였나? 22mm였다 그죠? 22파이였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도 밑에 제가 안 넣었네요. 그리고 요거 미러 하나 시켜놓죠. 찍고 찍어서. 자, 그 다음에 DLI 엔터 치고 여기 끝점 찍고 위에 끝점 찍으면 22파이 넣기가 되게 수월해요. 자, 왜 이렇게 하는지 조금 이해되시죠? 요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찍고 요거 찍어서 요거는 34파입니다. 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보조선 두 개는 요거 이레이저 지우시면 되고, 자, 위쪽은 DLI 엔터 치시고, 끝에 찍고, 여기 내경 쪽 찍어서 요거 26mm 띄우고. 6mm는 여기서부터 요 중심까지가 6mm예요.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겠다, 그죠? 얼추. 자, 그 다음 여기 알파벳 A, 대문자 B입니다. 텍스트 T 엔터 치시고요. 영역 잡고요. 자, 대문자 A라고 주고요. A라고 주고, 드래그해서 요 A는 외형선이 아니라 일반 주소로 좀 바꿔주시고, 폰트는 3.5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 닫고, 적당히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여기 지금 감싸고 있는 요 영역 가까이 붙여주시고, 또 카피 이용하셔서 요거 찍어서 얘도 여기다가 B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B라고 들어가서 이렇게 B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특이한 거 아니죠? 예, 특이한 거 아니에요.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김에 여기도 치수를 좀 표현하는 게 맞죠? 지금 위치상으로는 좀 이게 너무 붙어 있으니까 요거 적당히 다 잡아가지고 무브 기능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당겨 놓고요. 얘들은 치수 적고 나서 적당히 위치를 제가 다시 찾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두고 치수 줘도록 하죠. 자, DLI 엔터 치고 얘하고 얘를 찍을 건데 아마도 찍으면 이거 4.7이 안 나올 거예요. 이게 2배로 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얘기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부분 확대도의 치수 기입할 때는 확대된 형상이죠. 이미 우리가 2배로 키웠잖아요. 근데 그만큼 2배로 키웠기 때문에 형상 자체도 치수가 커진 거예요. 사실 각도는 안 커져요. 길이가 커져요. 그러니까 4.7이 9.4가 돼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0.4R, R 0.4가 막 0.8로 돼버리고, 왜냐면 2배를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축적해서 다시 특성창 들어가 보면 치수를 실측으로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바꿀 겁니다. 정말 이해되셨죠? 자, 일단 요건 요대로 둬요. 그 다음에 DRA 엔터 치고 여기 R 찍고 여기 일단 넣고요. 당연히 R 0.8이겠죠. 2배로 컸으니까. 이것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DLI 엔터 치고 DLI 엔터 치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얘 당연히 사이즈가 커졌겠죠. 6.4mm고 DRA 엔터 치고 여기 찍고 0.8, 또 이것도 여기 찍고 0.8을 각각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제 축척을 바꾸냐면 CH 특성창에 잠깐 들어가서요. CH 엔터. 얘를 다 클릭해서 한 방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성을 복사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 일단 9.4만 일단 한번 클릭하죠. 여기에 들어가서 스크롤 바를 밑으로 내려보세요. 마우스 중간에 휠로 내리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1차 단위 안에 보면 선형 치수라고 있는 게 1 되어 있는데요. 이게 1이 지금 9.4니까 이걸 반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0.5가 되면 되는 거죠. 이거 0.5로 바꿔주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져요. 숫자가 작아져요. 숫자의 의미가.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표현 좀 그렇네요. 숫자가 숫자의 배율이 작아집니다. 0.5로 배율을 낮춘 거예요. 닫고 이 특성은 그대로 여기도 입히면 되죠. 매치 프롭이라고 하는 MA 엔터를 치고요. 원본을 클릭하고 4번을 클릭해 주시면 사이즈는 다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알파벳 A로 만들었던 거 요거 카피 잠깐 해서요.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디테일 A라고 만들 겁니다. 일단 여기 하나 콩 카피해 놓고 요거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좀 길게 빼주세요. 됐고 더블 클릭 들어가서 커서 앞으로 보내고, 그죠? 대문자로 D 테일 하이픈 그 다음에 엔터 스케일 엔터 2 대 1 걸로 닫고, 자, 요거 드래그로 다 잡으신 다음에 자리 맞추기 들어가셔서 중간 중심으로 놓으면 센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 기능 닫고, 자,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요거 적당한 위치 중심에 센터에다가 콩 넣죠. 자, 그 다음에 또 카피 이용하셔서 콩 찍고요. 요것도 밑에다가 콩 넣은 다음에 더블 클릭으로 요거는 B가 되겠죠. 예. 요거는 B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잡아서 B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얼추 치수는 다 들어갔을 거예요.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자, 도면 한번 다시 최초에 우리 그렸던 도면으로 잠깐 넘어오죠. 자, 여기 부족한 게 많죠. 파이 기호가 일단 다 빠졌어요. 파이 한번 넣어볼까요? 아까 우리 특성에서 이거 선형 치수 축척을 0.5로 낮췄는데 그런 특성창을 이용할 겁니다. CH 특성창에 들어갈 거고요. 엔터. 42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여기도 42에 해당하는 1차 단위 문자를 찾아요. 스크롤바 내려보면 1차 단위 문자가 나오고 1차 단위가 나오고요. 치수 머릿말을 더블 클릭합니다. 커서가 깜빡거릴 거예요. 여기서 %C라고 주시면 이 C라고 하는 의미가 파이를 의미해요. 파이. 됐죠? 이 파이교 여기 생긴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상 없으면 여기 엔터 한번 쳐주시면 되고,
닫으시면 됩니다. ESC 몇 번 누르고 파일 들어갔죠? 매치 프롭 기능 이용해서 클릭하고 클릭을 하시면 다 파일 교를 한 방에 다 넣을 수 있어요. ESC로 빠져나오고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컨트롤 S로 한번 저장해 주시고요. 됐죠? 자, 물론 밑에 여기는 화살표하고 지금 치수 보조선 없죠? 얘는 여기 선들을 조금 정리하고 나서 분해한 다음에 따로 지울 거예요. 이따 같이 한번 해보고. 자, 그러면 치수적으로는 파일 기호까지는 일단 다 들어갔네요. 그러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뭘 넣을 거냐면 우리 공차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왼쪽부터 여기 소문자 G6다, 그죠? 어떤 추계 형태의 소문자고요. G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이건 끼워 맞춘 공차고 뒤에 여기 숫자 공차는 일반 공차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40이라는 숫자를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요. 소문자 G6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커서 뒤로 보내고 소문자입니다. 축이기 때문에 소문자 G6. 그 다음에 문서 편집 기능 닫고.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36 클릭한 다음에 커서 뒤로 보내고 윗공차는 0이고 아래 공차는 마이너스 0.8이에요. 0.08이에요. 100분의 8이에요. 자, 0이라고 주고 윗꺽쇠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6번 이게 윗꺽쇠고 마이너스 0.08 반드시 스페이스바. 자, 그 다음에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고 0 앞에다가 상한에 커서 한번 넣고 스페이스바 한번 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커서가 뒤로 갑니다. 문서 편집 기능 닫으시면 돼요. 요거. 자, 오른쪽 가면 여기 H7이죠. 요거 다시 들어가서 대문자 H7이네요. 얘는 구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문자 H7이라고 넣어주고 편집 기능 닫고 그 다음에 얘는 윗공차가 100분의 2가 아래 공차가 제로예요. 22 클릭한 다음에 커서를 뒤로 보내고 플러스 0.06 윗꺽쇠 0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0 앞에다가 커서 놓고 스페이스바 확인 눌러주고 편집 기능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없을 것 같아서 ESC로 일단 빠져나올게요. 드레스를 저장 한번 해주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도 그림에 공차가 여기 또 보이네요. 공차 두 개를 마저 하죠. 4.7에도 플러스 100분의 25하고 그 다음에 10인 제로네요. 더블 클릭 들어가서 커서 뒤로 보내고 플러스 0.25 윗꺽쇠 0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0 앞에다가 한 칸 놓고 스페이스바 확인 눌러 주십시오. 편집기 닫고 그 다음에 3.2 클릭하시고 자, 커서 뒤로 보내고 플러스 0.25 윗꺽쇠 0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하시고 0 앞에다가 커서 한번 놓고 확인 눌러주시고 편집기 닫아주시면 됩니다. ESC 다 됐나요? 100분의 25 똑같이 다 들어갔죠? 이상이 없네요. 자, 그럼 다시 도면 와서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면 되고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도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거진 끝난 것 같은데 도면 한번 검도하는 거겠다, 그죠? 검도를 하고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형상적으로는 아까 이상이 없는 거 다 확인했으니까 A, B 표현됐고요. 취소하고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파이 42에 G6 아래 공차 있었고 24. 요거 분해 안 했네요. 미안합니다. 치수 3개 잡은 다음에요. 요거 분해는 X라고 합니다. X 엔터 치시면 분해가 됐어요. 이렇게 드래그 잡아서 요만큼 지우고 얘들도 이렇게 지워주시면 아마 좀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얘도 특성창 들어가서 화살표 숨기고 치수 보조선 숨기는 게 기능이 있긴 한데요. 사실 그거 생각하려면 이제 어디를 내가 먼저 클릭했냐에 따라서 얘가 화살표 1번 뭐 여기가 화살표 1번 화살표 2번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그냥 분해하시는 분도 분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번엔 그냥 X 엔터를 쳐서 분해를 해가지고 그냥 지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26에 6 들어갔고 됐죠. 18에 H7이고 공차 들어갔고 22파입니다. 34 됐고 아래쪽에는 C2고 9, 20, 38이네요. 예, 지수 이상 없고 자, 그 다음 확대도 쪽도 보시죠. 확대도 쪽도 이상이 없어요. A, B로 구분지었고 2배로 다 키웠고요. 오타가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도면을 빨리 그려내는 거는 물론 자격증 시험용이고 실무에서도 빨리 그리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실수를 안 하셔야 돼요. 실수를 안 해야 그죠? 다른 사람이 그죠? 도면 실수를 안 해야지 가공에서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현업에 한번 가보시면 좀 충분히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도면이 잘 만들어져야지 그 도면대로 제품이 나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자, 이거 사이즈는 다 좋네요. 그러면 작업이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그죠? 됐습니까? 자, 이거 컨텐츠 저장해주고. 자, 그럼 이번 시간 리뷰하는 거 리뷰하고 좀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156강이고요. 에어척 부품 피스톤 바디에 대해서 도면 해독, 제도, 수상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케이스 규격 제도하고 대칭을 했었고 반단면도 부분 확대도 있었고 해칭도 했고요. 취소하고 일반 공차 끼워 맞춘 공차 각각 있었고 주소 내용을 작성하고 알아봤습니다.
됐습니까? 특이사항 내용들은 요거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내용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특성창 가지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게 좀 번거로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알아놓으면 우리가 좀 즉시 바꿀 수가 있어서 그쵸? 좀 편한 기능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성창은.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